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아무도 몰라주는 걸까? 그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겁니다. 60부터는 베풀지 마십시오. 평생 베풀며 살아오셨습니까? 누가 어렵다고 하면 먼저 손을 내밀었고, 가족을 위해 아낌없이 주셨고, 모임에서는 늘 먼저 지갑을 여셨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오신 지금 내 곁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베풀수록 당연해지고 줄수록 더 달라고 하고 희생할수록 보이지 않게 되는 것. 그게 60 이후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현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지금부터는 나를 먼저 챙겨야 하는지, 왜 자식에게 주는 돈이 오히려 독이 되는지, 왜 체면보다 내 통장이 더 중요한지, 그리고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이 왜 가장 품격 있는 노후인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젊을 때는 베푸는 게 맞았습니다. 밥 한 번 사면 인맥이 됐습니다. 도움 한 번 주면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베풀면 베푼 만큼 쌓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으면 달라집니다. 베풀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베푸는 게 당연해집니다. 어르신이 밥을 사는 건 당연하고, 어르신이 용돈을 주는 건 당연하고, 어르신이 먼저 양보하는 건 당연합니다.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함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이런 말이 자라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 나이에 이러고 있는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싸움이 됩니다. 입 안에서 삭히면 병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내가 다칩니다. 베풀고 나서 기대하는 마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히 기대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정합니다. 60대에 베풀면 그 기대가 채워지는 경우보다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젊을 때 베풀문 관계에 투자하는 겁니다. 앞으로 함께할 날들이 많으니까 그 관계가 자라납니다. 그런데 60대의 베풀문 다릅니다. 관계가 자랄 시간보다 그 관계가 정리될 시간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소모가 됩니다. 돈도 소모되고 체력도 소모되고 감정도 소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건 서운함과 허탈함 뿐입니다. 제 주변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베풀며 사셨습니다. 누가 어렵다고 하면 먼저 손을 내밀었고 모임에서는 늘 먼저 지갑을 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60대 중반이 되면서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곁에 남은 사람이 몇이나 됐는지 아십니까? 손에 꼽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베푼 게 아니라 내가 소모된 거였어.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베품과 소모는 다릅니다. 베풀문 내가 채워져 있을 때 나눠주는 겁니다. 소모는 내가 비어가면서도 계속 주는 겁니다. 60대에 베풀지 말라는 건 인색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비어가면서까지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를 버릴 수 없다면 처음부터 베풀지 말라는 겁니다. 기대하면서 주고 돌아오지 않아서 서운해하고 그 서운함을 삭히느라 마음이 병드는 것. 그 악순환을 끊으십시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베풀기 전에 딱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비어가면서 주는 겁니까? 채워져 있을 때 주는 건 베품입니다. 비어가면서 주는 건 소모입니다. 60부터는 그 둘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내가 채워져 있어야 진짜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나를 먼저 채우십시오. 자식에게 돈 주는 게 왜 나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인데, 내가 벌어서 모은 돈인데,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건데, 맞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손주 용돈 줬습니다. 자식 사업 자금 됐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목돈 빌려줬습니다. 그 돈이 돌아왔습니까? 돌아온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이 더 많으실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한테 받은 돈은 갚아야 할 돈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드려야지 하면서 그 언젠가가 계속 미뤄집니다. 그러다 부모가 더 늙고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반대로 부모가 자식 눈치를 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이것밖에 안 하나 하는 말을 속으로만 삭힙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가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60대의 자식에게 돈을 계속 주다 보면 어느 순간 내 통장이 바닥을 보입니다.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돈이 있을 때는 자식이 부모를 챙기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지면 부모를 챙기는 게 부담이 됩니다. 말로는 안 해도 표정이 달라집니다. 연락이 줄어듭니다. 방문이 뜸해집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듣기 싫으십니까? 그런데 사실입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자식은 나를 모시는 걸 짐으로 여깁니다. 내 통장에 돈이 있어야 자식도 나를 대접할 명분이 생깁니다. 이게 서글프지만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제 주변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면서 전 재산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결혼 자금도 다 대줬고 큰아들 사업 자금도 됐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늘 두둑하게 줬습니다. 그 당시엔 자식들이 좋아했습니다. 부모님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0대 후반에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요양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줘야 했습니다. 그때 자식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나는 형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애들이 어리다고 했습니다. 나는 직장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 줬는데 내가 빈손이 되니까 자식들도 나를 빈손으로 대하더라고.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식에게 주는 돈이 독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식의 자립심을 꺾습니다. 부모가 계속 대주면 자식은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힘들면 부모한테 손 벌리는 게 당연한 구조가 됩니다. 그게 자식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망치는 겁니다. 두 번째, 내 노후를 무너뜨립니다. 60대 이후에 쓰는 돈은 다시 벌 수 없는 돈입니다. 젊을 때야 써도 또 벌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헐었으면 나중에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 관계를 망칩니다. 돈이 오가면 관계가 흐려집니다. 줄 때는 좋은데 기대가 안 채워지면 서운함이 됩니다. 그 서운함이 쌓이면 가장 소중한 관계가 틀어집니다.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돈 대신 이걸 주십시오.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모습,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내가 자식 손 안 빌리고 사는 모습, 그게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내 통장은 지키십시오. 그게 자식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돈이 있어야 대접받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냉정하지만 사실입니다. 내 통장이 내 자존심입니다. 내 통장이 내 노후입니다. 내 통장이 내가 나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요즘 모임에 나가신 적 있으십니까? 오랜 친구들 모임이든 동창 모임이든 동네 개모임이든 밥을 먹고 나서 계산서가 나오는 순간 괜히 손이 먼저 갑니다. 내가 낼게. 그 한마디. 왜 그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고마워서가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체면입니다. 내가 안 내면 쪼잔해 보일까봐. 내가 안 내면 형편없어 보일까봐. 내가 안 내면 뭔가 작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삽니다. 먹지도 않은 술값을 냅니다. 굳이 안 내도 되는 밥값을 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모이면 또 그 사람이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해집니다. 그 사람은 원래 잘 내는 사람이 됩니다. 한번 호구가 되면 계속 호구가 됩니다. 그런데 정작 내 통장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줄어갑니다. 한 번에 크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잘 모릅니다. 그런데 1년을 모아보면 꽤 큰 돈이 체면값으로 나간 겁니다. 저 주변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모임에서 늘 큰형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어디 가든 먼저 계산했습니다. 누가 어렵다고 하면 봉투를 챙겼습니다. 그 덕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체면값으로 나간 돈이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돈으로 몸에 좋은 거 사 먹고 검진이나 제때 받았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밥을 샀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위해 뭔가 해준 적 있습니까? 내가 아플 때 병문안 온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내가 힘들 때 먼저 연락 온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체면을 샀는데 정작 체면이 남아 있습니까? 체면은 사는 게 아닙니다. 살아온 삶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돈으로 산 체면은 돈이 떨어지면 같이 사라집니다. 60대엔 계산이 달라야 합니다. 남에게 밥 한 번 사는 돈으로 내 몸에 좋은 것을 사드십시오. 경조사에 쓰는 돈 절반만 아껴도 1년에 건강검진 한 번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안 내도 되는 술값 아끼면 무릎 주사 한 대는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한테 남는 장사입니까? 모임에서 작아 보이는 것, 계산서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 그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60이 넘어서도 내 돈을 지킬 줄 아는 것,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내가 낼게 한마디에 한 달 병원비가 나갑니다. 그 한마디를 참으십시오. 체면보다 내 몸이 먼저입니다. 체면보다 내 통장이 먼저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챙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나이입니다. 몸이 아프면 쉬어야 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무릎이 욱신거리는데 경조사 봉투를 들고 나갑니다. 기운이 없는데 누군가 부른다고 억지로 모임에 나갑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남을 챙기러 나갑니다. 왜 그러는지 압니다. 안 가면 욕먹을까봐. 안 가면 의리 없다고 할까봐. 안 가면 나쁜 사람 될까봐.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한계에 옵니다. 조금씩 쌓인 무리가 한꺼번에 터지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그토록 챙기러 다니던 사람들이 나를 챙겨줄 것 같습니까?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 누우면 압니다. 처음엔 몇 명 옵니다. 걱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원이 길어지면 발길이 줄어듭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연락도 뜸해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각자 자기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병실에 남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내가 그토록 챙겨줬던 그 사람들이 내 병실 옆에 없습니다. 서운한 게 아닙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사람은 자기 삶이 있습니다. 각자 바쁘고 각자 힘듭니다. 내가 아프다고 해서 남의 인생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발이 넓으셨습니다. 아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경조사를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나가셨습니다. 혈압약을 먹으면서도 나가셨습니다. 의사가 쉬라고 해도 나가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쓰러지셨습니다.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회복이 길어졌습니다. 그 긴 입원 기간 동안 그 많던 지인들 중에 매일 곁에 있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 시간에 내 몸만 챙겼어도 여기까지는 안 왔을 텐데 남 챙기느라 정작 나를 버린 거야. 그 말이 맞습니다. 비행기에서 비상 상황이 생기면 산소 마스크를 내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으니까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 먼저입니다. 내 건강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몸이 안 좋으면 못 가겠다고 하십시오. 기운이 없으면 이번엔 쉬겠다고 하십시오. 무릎이 아프면 마음만 전하겠다고 하십시오. 그게 무례한 게 아닙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베풀 기운조차 없습니다. 베풀고 싶어도 못 베풉니다. 그러니 지금 베풀 기운이 있을 때 그 기운을 나한테 먼저 쓰십시오. 내 몸에 쓰십시오. 내 건강에 쓰십시오. 내 휴식에 쓰십시오. 오늘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신호가 나를 지키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린 이야기들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베풀지 말라고, 자식에게 돈 주지 말라고, 체면 차리지 말라고, 아프면 집에서 쉬라고, 차갑게 들리셨을 수 있습니다. 매정하게 들리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은 결국 하나입니다. 나를 먼저 챙기십시오. 나를 먼저 챙기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가장 품격 있는 노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눈치를 보며 궁색하게 베푸는 노인과 자기 공간에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노인. 어느 쪽이 더 멋있어 보입니까? 남이 부를 때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는 노인과 할 수 없는 건 미안하다고 말하고 집에서 자기 리듬대로 사는 노인. 어느 쪽이 더 단단해 보입니까? 자식 눈치 보며 통장을 비워가는 노인과 내 돈을 내가 관리하며 당당하게 사는 노인. 어느 쪽이 더 존중받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여유가 있어야 남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편안합니다. 내가 단단해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반대로 사십니다.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비워갑니다. 나는 됐다고 하면서 줄여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면서 정작 가장 필요한 걸 못 받으십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진짜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돈도 없고 체력도 없고 기운도 없고 곁에 있어줄 사람도 없어집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내 공간을 지키십시오. 누가 침범하려 하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내 시간을 지키십시오. 누가 함부로 가져가려 하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내 돈을 지키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노후를 담보로 내줄 수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사람이 가장 멋있는 노후를 삽니다. 제 주변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많이 가진 분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하게 사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앞에 서면 괜히 자세가 바르게 됐습니다. 왜 그랬는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분은 자기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누가 부탁해도 싫으면 싫다고 했습니다. 누가 돈을 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 시간을 빼앗으려 해도 지금은 내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갑지 않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그 단단함이 품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존중했습니다. 오히려 더 곁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겨야 남도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남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그게 사람 사이의 법칙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베푸셨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희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참으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챙길 차례입니다. 내 공간, 내 시간, 내 돈, 내 건강, 내 마음. 이것들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들을 지켜야 남은 인생을 품격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베풀지 않아도 됩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나답게 사십시오. 그게 가장 멋있는 노후입니다. 그게 가장 품격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